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 최종 정리를 하면서 직접 경험한 꿀팁과 배운 점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카카오뱅크 주담대는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1단계 한도와 금리 조회, 2단계 필요서류 제출, 3단계 세대원 동의, 4단계 서류심사, 5단계 대출계약서 작성 및 실행일 예약, 6단계 법무사 배정 및 대출 실행 동의, 그리고 마지막 7단계 대출 실행입니다. 각 단계는 뜀틀을 넘는 것처럼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생애 최초로 진행했는데 세대주가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생애 최초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진행이 막힙니다. 이 경우 전출해서 등본상 혼자가 되어야 다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또 계약서 사진이나 이체 확인증을 보냈는데 빠진 부분이 있다면 고객센터에서 보완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보완해야만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는 선순위로 저당을 잡기 때문에 이전 세입자가 전출 신고가 안 돼 있으면 아예 대출 승인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생각한 만큼 대출한도와 금리가 나오는지, 그리고 대출이 최종적으로 승인되는지 여부입니다. 본심사 승인 여부는 접수 단계에서 알 수 없습니다. 은행이 아무리 요청해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예비심사 이후 본심사 단계에서 정보가 달라질 수도 있고 정부 정책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 경험상 정책 변경은 접수 시점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매수 진행 속도가 조금 빨랐던 것 같습니다. 7월 19일날 처음 아파트 임장을 갖고 7월 27일에 가계약금을 보냈습니다. 이후 대출을 실행하고 8월 29일에 잔금을 치렀습니다. 아파트를 사고 나니 적절한 가격에 잘 샀는지, 앞으로 오를지, 더 좋은 선택지가 있었는지 고민이 되더군요. 한 부동산 유튜브에서는 대출 원리금 상환 비율이 월급의 30% 이하여야 하고 집을 살 수 있는 것 중 가장 비싼 걸 사라 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 경우 실거주 비용이 안 들고 월세를 받는 구조라서 30%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월세를 내며 살았다면 부담이 컸을 것입니다. 빠르게 매수할 수 있었던 건 카카오뱅크가 유연하게 대출을 실행해줬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이전 세입자 미전출로 인해 대출 심사가 거절됐는데 다시 접수했을 때 같은 담당자가 이어서 처리해줘서 빠르게 승인이 났고 잔금 기한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사실 계약서에 적힌 잔금 날짜를 못 지키면 계약 불이행으로 계약금을 다 날리게 되는 건 아닌가, 이 부분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제 경우 이전 세입자 미전출로 인한 거절은 매도인이나 중개 측의 책임이 있었으니 잔금을 미뤄도 큰 문제가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전심사에서 나온 금리와 한도가 실제와 같았을까? 네, 제 경우 한도는 그대로였고 금리도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사전심사와 본심사 모두 4억 5,400만원이었고 금리는 처음 4.197%였다가 실제 실행 시 4%로 나왔습니다. 스트레스 3단계가 적용되었을까? 아니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방은 0.75%만 적용되는데 제 아파트는 부산에 있어서 2단계까지만 적용됐습니다.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LTV와 DSR은 간단히 말하면 LTV는 집값 대비 최대 대출 비율이고 DSR은 소득 대비 상환 부담률입니다. 예를 들어 집값이 1억이고 LTV가 70%면 7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DSR은 연간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인데 보통 시중은행은 40%를 넘으면 대출이 어렵습니다. 계약서 이미지와 이체 확인증은 꼭 필요합니다. 전자계약서를 사용했다면 PDF를 JPG로 변환해야 하고 실물 계약서라면 스캔앱을 활용해 촬영하면 됩니다. 이체 확인증은 계약금을 보낼 때 미리 캡처해두는 게 좋습니다. 인터넷 은행은 어플에서 바로 발급 가능하지만 시중은행은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엔 대출 거절로 계약금 6천만원을 날릴까봐 가장 불안했습니다. 책에서는 계약서에 특약을 넣으라고 하지만 실제 중개사는 그걸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선 아는 게 없으니 쉽게 휘둘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불안을 달래준 건 결국 카카오뱅크 고객센터였습니다. 궁금한 점이 생기면 바로 전화해서 확인했습니다. 제 상황을 가장 정확히 아는 건 은행 직원이었으니까요. 제가 이번에 배운 건 최대 한도로 대출을 받으려면 다른 대출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놓고 한 푼도 안 썼는데 개설 사실만으로 한도에 영향을 줬습니다. 결국 그걸 상환하고 나니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주담대를 체결하고
다시 신용대출을 받으려고 했더니 DSR 한도 초과로 불가능했습니다. 이때 체감했죠. 대출을 받는 사람은 철저히 을이라는 것을요. 은행은 제가 계약금을 날리든 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 발품 팔고 급한 건 대출 차입자 본인뿐이었습니다. 또 은행원의 상담 역량도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은행원은 재테크 전문가가 아니라 규정에 맞는지 보고 전산에 따라 처리할 뿐입니다. 결국 투자와 대출에 대한 지식, 책임은 오롯이 제 몫이라는 걸 배웠습니다.